청소가 되기 전에 고객님이 딱 퇴실을 하고 나서 남자 두 분이 들어간 객실만 제가 몇 번 쫓아 올라가 봤어요. 과연 그게 맞는지. 실제로 욕실을 딱 열어보면 분리되어 있는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는 전 몰라요. 저는 그 숙박업 1분 경영, 숙박업 평일 만실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고 유튜브에서 숙박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무슨 제품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숙박업소 제품은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험하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포트 내게 아니니까 막 함부로 하고, 드라이기도 다른 거 우리 집에서 쓰면 오래 쓰잖아요. 근데 숙박업소에서 사용을 하면 생명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전체적으로 제품들의 수명이 좀 짧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변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에서는 변기가 고장날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숙박업소에서는 변기를 뜯어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고객분들이 좀 막 사용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좀 비싼 객실에 가면 비싼 고객들이 와요. 근데 저렴하고 그냥 이렇게 왜 우리 박리담회로 파는 객실들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고객님들이 오세요. 그분들이 훨씬 더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그런 객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더 훨씬 더 오래 보존이 되고, 객실을 망가뜨려도 아래쪽이 더 빨리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제가 일반적인 걸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모텔에서 숙박업소 차원에서 빨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요즘에는 많지 않고 대부분 빨래방을 쓰기 때문에 수건 같은 것들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다 보내요. 다 보내서 그날 이제 새벽에 가면 전날에 보냈던 게 새벽에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건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수건은 이제 본인들이 하시면은, 왜냐면 수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껴야 되잖아요. 손님은 계속 들어오는데 수건 양이 없어. 그러면 이게 뭐 재탕을 하든지 조금 주든지 뭔가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왕창 보내서 빨래방에서 거의 이렇게 왕창 오기 때문에 수건 자체가 더럽다기보다는 세탁되어 온 그 수건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치하는 과정에서 청결을 깨끗하게 안 해서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뭐 지저분한 먼지들이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재사용하는 그런 수건은 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수건은 믿을만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건은 기간이 길죠. 한 몇 년 단위로 해서 인테리어 시기에 봐서 이게 좀 많이 낡았다 그러면 린넨유를 그때 교체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가 보면 이제 뭐 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염색약이 묻는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건 세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또 한 몇십 개를 사놓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갖고 나와서 재고를 또 채우기 때문에, 특별히 수건 때문에 이렇게 뭐 고객분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은, 혹은 그게 이제 수량이 부족해서 뭐 지저분하게 관리가 된다든지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저도 그 속설을 듣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가 되기 전에 고객님이 딱 퇴실을 하고 나서 남자 두 분이 들어간 객실만 제가 몇 번 쫓아 올라가 봤어요. 과연 그게 맞는지. 실제로 욕실을 딱 열어보면 분리되어 있는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그 샤워기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는 전 몰라요. 제가 상상에 맡길 텐데, 아마 어딘가를 깨끗하게 하셨을 텐데 아마 저희 그 샤워기는 굉장히 지저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녀 커플 관심 있게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종종 나와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를 할 때는 위에서 이 전 손님이 누군지 이렇게 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밑에서 프론트에서 파악을 하고, 위에서 객실 관리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랑 마주치면 안 되니까 손님 퇴실하고 나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저 남자 손님이 들어갔어 라는 건 밑에서 알고 있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분리가 됐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딱 일치시켜 가지고 이 방에는 남자가 들어갔는데 분리가 돼 있다 라고 알기가 이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없죠. 그쵸? 네, 깜짝같이 또 다시 또 재결합을 해 놓으시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누가 봐도 외관으로는 그냥 똑같으니까 다른 고객분들은 그냥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도 이 숙박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은 잘 소독해서 다시 빛을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사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통상 생각을 하잖아요. 숙박업소 콘돔은 좀 싸구려야, 그리고 두꺼워 하다 보니까, 제가 굳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하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할 때 몬스터 이제 사냥을 하러 갈 때 풀템을 장착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남녀 커플이 오는 게 너무나도 이제 일상적이고 당연한 건데, 그 개개인으로 보면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으로서는 풀템을 장착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 숙박업소에 나눠주는 거다 그러면 이제 기본템이 되는 거고, 밖에서 최신식
방식의 사양을 가져와서 풀템을 장착하시고 뭔가 그날을 뜨겁게 보내시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좀 실체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많으면 일단 보기가 좋잖아요. 실제로 그 열 몇 가지 되는 걸 사용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청소가 끝나고 나면 그게 한 70-80%는 다시 회수가 돼서 내려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데도 또 다시 넣어놔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여성 청결제, 남성 청결제,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채워 넣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풍성하면 고객분들이 일단은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전에 그런 게 적발이 돼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고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숙박업소 생수가 사실 예전 우리 여관을 생각을 하면 정수기가 다 있었어요. 그 정수기가 필터 교환이 안 되니까 대장균이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수기가 다 사라지고 지금 생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수값도 아깝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뚜껑만 사서 이렇게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숙박TV에서 검증을 좀 했어요. 실제 현직으로 숙박업소에 납품하시는 비품 사장님 몇 분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뚜껑을 좀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실제로 우리가 납품을 했었다, 그런 게 나오기도 했었고 보급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생수 단가가 뭐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숙박업소는 또 대량으로 또 물건을 매입하기 때문에 훨씬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생수 하나당 뭐 한 100몇십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뚜껑을 사서 이제 생수를 담아서 닫는 이 인건비가 더 들 거다. 그래서 요즘에는 납품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오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콜라 종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단가가 다 틀리죠. 펩시 틀리고 코카콜라 틀리고 브랜드가 없는 콜라가 비슷한데 얼핏 보면 콜라 같은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단가 차이거든요. 맛은 뭐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뭐 초록 매실이다 그러면 초록 매실과 똑같아. 그래 마시려고 보면은 매실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과거에 뭐 짱구라는 이제 과자가 유행했다 그러면 짱아라는 뭐 비슷한 포장지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이제 그런 경쟁을 한다면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박업소에서는 단가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단가를 낮추고 객실 판매를 늘려야 되는데, 브랜드 있는 이 음료를 사용하다 보면 단가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객실에 계속 이제 비치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단가를 떨어뜨리려니까 그 음료 업체에서 우리가 유명한 잘 알려진 음료가 아닌 비슷한 유사 제품들을 계속 생산하는 거고, 숙박업소에서는 그걸 이제 초이스를 해서 객실에다 비치를 하는 거죠. 보면 우리가 알 법한 회사예요. 알 법한 회사인데 그 원리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브랜드를 갖다 쓰는 순간 이게 로열티가 올라가나 봐요. 똑같은 대형 회사거든요. 비슷한데 맛이 조금씩 틀리고 단가가 뚝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 업체 제가 자문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강의도 여러 차례 몰래카메라로 했었었고, 숙박업소에 제가 몰카 찾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알려졌나 봐요. 실제로 몰래카메라가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요즘에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공간에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몰래카메라가 숨겨진 제품들이 눈앞에 있어도 제가 못 찾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기에 몰래카메라가 있다라는 걸 알고 보는데도 이 제품을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기 때문에 뭐 숙박업소에 있는 모든 공간에 저는 숨길 수 있다고 봐요. 천정에도 숨길 수가 있고, 딱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거기 입구에서도 모서리에 숨길 수가 있고, 들어와서 벽걸이에도, 침대를 바라보는 모든 시계에도 숨길 수가 있고, 액자도 있죠. 그 다음에 조명 위에서 천장에서 쏘면 볼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공간에 거의 한 1mm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카메라 렌즈를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안으로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지금 숙박업소에 몰카 안심존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 그거는 이제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 시점에 당시에 어떤 형태로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만약에 누가 설치를 했으면 거기는 이제 몰카 객실이 되는 거예요. 고객분들이 내가 몰카를 찾는 능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탐지 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탐지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뭐 몰카 탐지 카드라든지 몰카 탐지 어플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해서 간단하게라도 하면은 웬만한 아주 초소형이 아니면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 효과도 있잖아요. 왠지 그거 하고 나면 왠지 안심을 하시거든요, 함께 오신 분이.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어떤 숙박업소 사장님이 거기다 이제 설치를 했다가 한번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TV 아래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셨나 봐요. 남자분이 우연하게 후레쉬를 이렇게 슥 돌리다가 뭐가 반짝한 걸 발견을 하신 거예요. 저거 뭐지? 하고 가봤더니 거기가 몰카가 있었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손을 타다 보니까 이제 숙박업소 대표님이 그 뒤에서 이제 하고 이제 적발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개인이 그래도 내가 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아직은 숙박업소는 대부분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